자, 이번 시간은 테마 17번째 17인데요.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본업은 중개업, 겸업은 법계공은 6가지, 관상, 기분, 소경만 할 수 있다. 공계공은 관상, 기분, 소경도 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업종도 겸업할 수 있다. 부계공은 관상, 기분, 소까지는 할 수 있어도 경공매 관련 업무를 못하고 그 외 나머지 업무는 또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계공별로 겸업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많은 범위가 큰 계공은 공계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계공이고 그 다음에 법계공만 가장 겸업 범위가 적지요. 종류수로서. 근데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사로 중개업 등록을 한 이유는 법인인 개업공사만 분사무소를 둘 수가 있고 공계공과 부계공은 분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제한을 줬습니다. 분사무소라는 것은 지점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분사무소인데요. 테마 17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테마 17.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회사 즉 법계공이 주된 사무소를 두고 주된 사무소 외에 주된 사무소 건물 외에 추가로 플러스 분사무소라는 건물을 더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사무소를 뒀다는 것은 또 등록을 또 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무소만 더 뒀다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 건물 외에 추가로 분사무소 건물을 추가로 둘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등록은 하나만 할 수 있지 이중 등록은 안 돼요. 사무소만 더 뒀다는 거예요. 등록증은 하나고 사무소만 더 둘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1번 중개사무소 설치된 일반적인 개념부터 볼게요. 개념 봅니다. 사무소라는 개념이에요. 사무소라는 것은 중개사무소란 중개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인 건물을 말합니다. 사무소 설치에 대한 제한에서는 설치 개수 제한을 두고 있어요. 즉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 대 한 개 사무소만 둘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건물을 두고 중개업을 한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라는 것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등록관청이 이 계공에 대해서 즉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계공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하거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하거나 둘 중에 하나 행정처분을 선택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1년/1천만 그 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형사처벌까지 하게 됩니다. 이같이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사 건물 즉 주된 사무소 건물 외에 지정 건물 분사무소를 둘 수가 있죠. 그렇지만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건물 면적이 뭐 10제곱미터, 20제곱미터 뭐 이상이 되는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겸용 제한도 없습니다. 겸용 제한이 없다는 것은 중개사무소에서 만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또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또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에서 뭐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같이 할 수 있죠.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관한 상담 업무를 같이 할 수도 있고 또는 분양 대행 업무도 같이 할 수가 있죠. 간혹 가다 보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나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 연초 소며 같이 하는 분도 있어요. 즉 담배도 같이 넣고 파는 분도 있죠. 그래서 다른 업종을 겸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또한 공동 사용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계공, 법계공, 부계공이 같이 한 개의 사무소를 같이 사용해도 된다 그 말이죠.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이란 천막이나 파라솔과 같이 이동이 용이한 시설물을 말하고요. 우리가 속칭 떴다방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계공이건 공계공이건 부계공이건 임시중개시설물 즉 천막, 파라솔 이거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천막, 파라솔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다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하죠. 그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즉 상대적 등록 취소라는 것은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하거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하거나 선택해서 행정 처분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합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를 했을 때의 제재나 천막, 파라솔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제재는 똑같은 제재죠. 즉 상대적 등록 취소 더하기 1년 1천만. 즉 그 말은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하거나 둘 중에 하나 행정처분하고 법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의 형사처벌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자, 2번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분사무소 설치는
설치권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즉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했다라고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 관할구역 외라는 것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즉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했다라고 신고해야죠. 자, 양가로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했다면 설치 신고해야 되는데, 분사무소 설치하여 신고하는 절차가 박스로 정리해놨습니다. 분사무소 설치하여 신고해야 되는데, 분사무소 설치할 때 일정한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분사무소 설치하라, 이런 기준이 바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사무소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요. 대통령령에서는 분사무소 설치하기 위한 기준을 5가지를 정해놓고 이 기준대로 분사무소가 설치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분사무소 설치 지역과 설치 개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만 설치할 수 있고, 시군구별로 한 개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다면 강남구를 제외한 시군구에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그것도 시군구마다 한 개씩을 둘 수 있어도 한 개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느 시지역에 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각 구마다 하나씩은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다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도 둘 수 있고, 동작구에도 둘 수 있고, 노량진구에도 둘 수 있고, 또한 경기도 수원시에도 장안구가 있으면 장안구에도 둘 수 있고, 조원구에도 둘 수 있고, 수원시 남구에도 둘 수 있고, 북구에도 둘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자인데요. 책임자라는 것은 지점장을 말한다.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됩니다. 주의할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분사무소를 둘 수 있지만,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공인중개사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되지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이, 즉 농협 같은 농협은 분사무소 둘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분사무소 책임자는 꼭 있어야 되지만 별도의 소속 공인중개사나 보존을 추가로 들어 있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책임자는 이거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수습을 포함해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일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됩니다. 또한 네 번째는 분사무소에서 업무보증 설정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할 돈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분사무소는 한 개 분사무소 둘 때마다 최소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또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분사무소 건물은요, 아무 건물이면 안 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로 열고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즉 모델하우스 같은 건물로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즉 이미 중개업을 하고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중개업을 하고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을 받아서 그 사무소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분사무소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정지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 분사무소 둘 수는 없습니다. 업무정지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인데요. 6월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를 개공에 대해서 하는 것을 업무정지라고 합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의 사무소를 같이 쓰는 방법으로 분사무소 둘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 같은 5가지 기준을 갖췄으면 분사무소 설치했다라고 신고하는데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일단 작성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분사무소 설치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첨부하여 거기다가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한테 제출합니다. 그럼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을 같이 첨부해야 됩니다. 주의할 것은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한 증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규정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등록 신청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실무교육을 수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다만 등록 신청할 때 그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실무교육을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가 등록관 증이 직접 실무교육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책임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지금 현재는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분사무소의 보증을 설정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즉 보증보험에가 있으면 보증보험 증서 복사본을 제출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분사무소 건물을 확보했는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로 분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즉 남의 건물을 빌렸으면 임대차 계약서, 이와 같은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되겠죠. 따라서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뭐 이런 걸 같이 제출해라 이거죠. 당구장 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 예를 들면 준공검사, 준공허가,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 분사무소를 확보했다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사유서도 함께 또한 내야 되겠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주의할 것은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분사무소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즉 법인 등기부도 제출하지 않고, 이건 전부 다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자격증을 책임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사에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주택사무소 등록관청은 순차적으로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신고 필증이라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두 번째는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나서는 지체 없이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분사무소를 만일 동작구에 뒀어요. 근데 주된 사무소가 강남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시키기 때문에 동작구청장은 자기 관할에 분사무소가 설치된 사실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시군구청장은 분사무소 설치 예정 시군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 주는 거죠. 언제? 신고필증 교부하고 나서.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서 다음 달 10일까지는 공인중개사 협회에도 통보해 줘야 합니다. 협회라는 것은 개공이 만든 친목단체인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사실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도 통보해야죠. 자, 그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면 신고필증 받았죠. 이걸 이제 사무소에 게시하고 업무를 하는데요. 업무 게시할 때는 총 공사무소는 4가지 서류를 게시합니다. 4가지가 바로 필자 보수입니다. 필자 보수, 필 신고필증 원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원본 게시하고, 그 다음에 자는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참고적으로 소속 공인중개사를 추가로 들 의무는 없지만 만일 소속 공인중개사를 별도로 직원을 뒀다면 그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도 함께 게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본은 분사무소에 별도로 보증을 설정했음을 증명하는 보증서류, 그 다음에 수는 중개 보수와 실비에 대한 요율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게시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고필증을 다시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필증을 준 사람이 주된 사무소 시군구청장이기 때문에 신고필증을 다시 주세요라는 재교부 신청도 주된 사무소 관청이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재교부 신청을 하냐면 기업번 신고필증을 분실 훼손됐을 때는 주된 사무소 관청에 재교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한 4번 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됐습니다. 신고필증에는 책임자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책임자가 교체된 경우를 말하죠. 이럴 때는 주된 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때 신고필증을 처음 교부받을 때는 수수료를 내질 않지만 당구장 표시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할 때는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서 주된 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고필증을 즉시 재교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